와, 참.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과학 뇌피셜 자팍다시 내부공세 넷플릭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나가는 드라마에 살짝 묻어가는 과학관 넷플릭스 오직 과학적 증거로 말하는 어른들의 게임. 오징어 게임.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게임에 대해 과학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순이야, 이번 게임은 뭡니까? 이번 게임은 유리 다리 건너기입니다. 나는 이 영화에서 그 마지막에 가장 절망적이었던 게 나는 이게 유리 다리 건너기였던 것 같아요. 그 유리다리 게임 보면 손에 이렇게 땀이 나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고소공포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땀을 쥔다고 그러는데 보통 네. 영화 볼 때. 네. 그것도 과학적 증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몸에 보면 손이랑 발에 이게 땀샘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 봤을 때 땀이 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손에 많이 난다. 그럴 때만. 그러니까 보통 더울 때 나는 땀은 다른 데 많이 나는데 이렇게 막 무섭고 막 그럴 때 나는 땀은 손에 많이 나요. 손에 땀을 지게 한다. 그쵸. 다 이런 말이 정말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맞는 거죠. 얘기네요. 네. 저기 제가 오늘 이거 67번 새벽이잖아요. 네. 오늘 박사님도 저도 그렇긴 한데 강새벽도 있고. 네, 새벽이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다쳐요. 그쵸. 거기서 다치게 한 게 강화유리였을까요? 일반 유리였을까요?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거기 보면 다 깨지면서 휙 날라와서 딱 맞는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뾰족한 게 날라왔을 거잖아요. 일반 유리가 아닐까요? 강화유리 보통 강화유리인지 일반 유리인지 그 날라오는 거를 보려면은 트럭이 앞에 지나가면서 돌 같은 게 날라왔을 때 앞에 깨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차 앞유리가 강화유리인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물 가듯이 거미줄 그물 치듯이 그렇게 깨지잖아요. 조각조각 얇게. 근데 그렇게 큰 조각이 날라오는 거면 저도 아마 일반 유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유리는 그냥 자동차 유리니까 강화 유리라고 믿는 거지. 이걸 어떻게 보고 알아요? 저희도 지금 갖고 있는 유리가 강화유리인지 일반 유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네.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네. 싶어요. 여기 이 자리에. 해봅시다. 자기 앞에 있는 유리가 강화 유리인지 일반 유리인지 그러니까요. 맞춰보도록 하죠.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로 우선 빛 비춰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불 다 끄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이 빛을 비춰보는데 이제 이걸로 빛을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 여기 유리에 보면은 유리에 이렇게 반사돼서 지금 조명들이 보일 거예요. 유리를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조명이 깨끗하게 보이면은 일반 유리고 이제 그 주위로 일렁일렁거리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눈으로 보기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죠. 네. 육안으로 일반 유리. 지금 저기 형광등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휘어 보이네. 이거 휘어 보이네. 이번엔 소리. 소리도 다르나요? 소리는 궁금해요. 예. 훨씬 울리네요. 일반 유리. 훨씬 일반 유리가 좀 진동수가 더 네. 높은 것 같죠. 이제 강화 유리가 더 무거워요. 멀쩡합니다. 오히려 반작용으로 튀어오르네요. 어머, 저거 튀어오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김선재 박사님 질문에 답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저 뾰족이에 맞았군요. 새벽이가. 아주 이뼈저기에 맞은 거죠. 이뾰족인가요? 예. 파편이 나는 거죠. 이게 강화 유리가 나오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강화유리? 비교가 되네요. 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봐야 구분이 잘 되는군요. 네. 이렇게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에 대해서 알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유리 정말 우리 많이 사용하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오징어 게임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깨질 때 보면 그 응력이란 거 있잖아요. 왜 모서리만 쳤을 때 깨지고 네. 그 응력이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강화 유리를 제작할 때는 일반 유리를 약 700도 정도까지 그러니까 뜨겁게 가열했다가 네. 되게 빠른 속도로 냉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표면에 그 유리 재질이 빠르게 응축이 되면서 그쪽에 압축되는 응력이 이제 계속 잔류 응력이라고 부르는데 네. 공학자들은 그런 게 존재하게 되고 그게 지금 방금 보신 것 같이 외부에서 이제 힘을 가했을 때 그걸 버티는 저항하는 힘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화면에 봤잖아요. 일반 유리는 그러니까 길게 쪼개지면서 뾰족뾰족하고 광화 유리는 아예 가루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응력이라는 게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 설사 충격을 받아서 깨지더라도 충격을 받은 파단면이 전파돼서 길쭉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응력 때문에 계속 잘게 나눠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깨진 면이 버티고 있는 힘, 그러니까 응력 방향에 따라서 응력 면에 따라서 하나하나 조각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조각되는 될 것 거죠. 같아요. 네. 네, 드디어 우리 자팍다식 오삼님의 스테이지가 됐습니다. 자,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 많아요. 비과학적인 얘기로 유리는 처음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유적 같은 거 보면요. 메소포타미아나 그 이집트 유적에도 유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기록에 나오는 거는 로마에서 이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페니키아 상인이 있었대요. 페니키아 하면 떠오르는 거죠. 알파벳을 처음 만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교역의 국가였거든요. 지중해 교역을 하는 나라였는데 그 소다 아까 우리 달고나 만들 때 그 천연 소다 상인이 있었대요. 이 상인이 막 여행을 다니다가 뭘 끓이려고 하는데 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다를 파니까 소다를 이렇게 놓고 불을 피운 거죠. 옆에 모래랑 이 소다가 가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야 하고 보니까 그게 유리였다. 라는 기록이 로마 기록에 나옵니다. 그 제가 이제 유럽에 살 때 주로 교회들 많이 다녔어요. 이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두꺼워요. 두껍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색깔도 들어있고 그 옛날에 중세교회의 뭐 창문 같은 그런 유리들은 어떤 기술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유리들을 사실은 지금 저희 있는 유리처럼 큰 판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사실은 색색 유리는 당연히 색소를 넣은 건데 그렇게 큰 판으로 만들 만한 사실 기술력이 없었어요. 너무 큰 판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작게 조각을 내서 붙인 거예요. 그때 큰 판을 만든 기술력이 사실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스탠드 글라스가 아니라 그냥 바깥에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용도의 유리창도 다 작아요. 요만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유리가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분들부터 보면 유리품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게 거의 교역품일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들어오는 게 되게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때 중동 쪽에서 들어왔을 거나 중국 통해서 들어온 게 많아 보이는데 경주 고분 중에 가끔 보면 그쪽에 없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혹시 유리를 만든 게 아닐까? 되었습니다. 제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무당이나 이렇게 종교인들 보면은 작두를 막 타기도 하고 거기 위에서 막 칼춤도 추고 그다음 계란 위에서 안 깨지잖아요. 거기 막 걷는데도. 사건 막. 예, 예. 혹시 이 드라마 속의 유리 건너기도 저기 종교인들이나 무당들은 이렇게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일반 유리도 일반 유리도 막 건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가벼우면 돼요. 그리고 그분 사실은 가벼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풀는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천천히 걸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 오히려 저는 빨리 막 가야지 될 것 같은데. 빨리 가면 깨질까요? 오히려 힘이 더 받아서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몸무게랑도 관련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몸무게랑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아는 강성주 박사님 몸무게를 중력. 생각할 때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저 뒤에 있는 유리 있잖아요. 우리 이 과학관 정면에 장식하고 있는 저 유리. 저게 강화 유리인가요? 그냥 일반 유리인가요?
그 유리 분별을 제일 완벽하게 해내신 강성준 박사님이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추측컨대 네. 절대 일반 유리는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큰 힘이 이렇게 작용할 때도 있는데 큰 날씨 변화나 바람도 세게 불 것도 있고 이런 걸 다 버티려면은 당연히 또 강화 유리겠죠. 근데 예전에는 다 유리였어요. 우유도 유리였고, 우유병도 맞아요. 유리였고. 맞아요. 근데 요즘은 우유병 같은 것도 다 이런 뭐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그것도 경제성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대부분의 지금 현대 용기들은 그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가격도 싸고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그렇죠. 플라스틱을 쓰는 건데 저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벼운 그 거. 운송하는데 어떤 가장 큰 그러니까 여기에 메리트가 약간 있지 우리 않을까. 딜레마가 있어요. 유리는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은 그렇게 재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플라스틱은 쓰지 말고 유리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유리로 쓴다고 하더니 운반할 때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더 선택해야 될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광화 유리의 그 환경적인 역할 또 사회적인 역할을 정리 내려 본다면 아무래도 그린 산업 저탄소 성장과 유리 리사이클링이 훨씬 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은 쉽지만 효용 면에서는 약간 의문인 게 지금의 유리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뜬금없는 결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일단은 유리가 재활용이 잘 된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유리는 정말 잘 모으면은 거의 90% 이상 재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은 그렇지 못하니까 사실 재활용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유리를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이 마지막 회였습니다. 각자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집에서 이런 걸 한 번씩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과학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런 실험들을 다 해볼 수 있는 뭐 기자재라든지 우리가 재료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걸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억의 게임인데 지금 이제 어린이들은 좀 못 해보는 게임들이잖아요. 직접 해보면서 이걸 다시 한번 지금 어린이들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촬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 책상 앞에 놓인 이런 뭐 상징물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부터 자, 요거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거 짜잔. 프론트맨 마스크. 예, 프론트맨 마스크, 그다음 소품들, 그다음에 저 앞에 있는 그 프로그램 엠블럼까지 이런 것들을 다 과학관에 있는 뭐 레이저 커터라든가 이런 각종 기계들을 사용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그 VCR 영상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디 뭐 바깥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과학관에 있는 저희 동료들이 모두 몸을 그냥 다 바쳐서 실험을 한 결과물들이니까요. 앞으로도 영화와 드라마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고증해가면서 진짜 과학을 다루고 있는 건지, 과학적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